통계청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 더럽게 안 됐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 거 아니고 수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그거보다 거시경제가 영향이 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자산시장에 문제를 미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봐야 되죠. 거시경제는 우리나라 집값은 뭐 강남 서초부터 시작해서 퍼져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듯이 세계 정세는 미국부터죠. 파월한테 계속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왜 오르느냐? 지금 국채금리가 쭉 오르고 있는데 파월이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안 올릴 거야. 이 이야기만 하고 있죠. 아 근데 국채금리 저렇게 올라가는데 대책 없어? 야 안심해. 대책 지금 세울 때 아니야. 인플레이션 크게 없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 올라가고 나서 주가 횡보하고 있다. 안 올릴 이유를 설득하라 라고 파월한테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도 살아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박에다가 국채금리 상승 압박까지 올라가면은 기준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점도표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을 점점 더 빠르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3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25만 명이나 많은 91만 6천 명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전에 66만 명 정도에서 91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예측한 거는 거의 3분의 1 이상 올라간 거죠. 30% 가까이 상승했다 예상보다.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경기 상황은 어느 정도 돌아왔고 핵심은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만 돌아오면 되는데 고용지표도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건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려 없다. 그 전에 실업률 아직 회복 안 됐고 지금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낮았다. 즉 이 정도 물가 인상보다는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핵심은 뭐예요? 야, 이 정도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더 조치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돼야지. 그 전에 얼마나 침체됐었는데 라는 뜻이니까 이 정도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사용하지 않겠다. 자산시장 거품은 너무 크고 실물 경기는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더 살아나야 되니까 억제할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방조하겠다. 이 정도는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V자 회복되고 있고 해고된 곳에 있는 곳도 흡수하고 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거기다 인프라 계획, 일자리 다 투자하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국채금리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서 1억 9천 만 달러 요거에 대해서 요거 제대로 발행되기 시작하면 국채금리 쭉쭉 올라가겠죠. 국채 발행을 하고 그 외에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부양책을 더 내겠다. 이런 것은 국채 발행을 통하지 않고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율 인상해서 세금으로 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올리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세금 더 떼어간다고 우리나라에서 세수 확보하려고 뭐 집값 올렸냐 뭐 양도세 올렸냐. 양도세는 낮춰주는 게 세수 확보가 더 잘 되죠. 거래가 활성화돼야지. 정부에서 일부러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간섭하고 시장 논리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시장 논리대로 돌아가게 했으면은 서민들이 다 죽어요. 왜냐면은 갭투기한 투기꾼들은 보이스로 잡아야 되고 이들한테 걷어내야 되는데 이들이 그대로 두면은 얼마 낼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부양책 같은 경우도 세수 확보 안 하면은 국채 발행해야 되죠. 국채금리 쭉쭉 올라갈 거예요. 금리 더 올라가겠죠. 누가 죽어요? 영끌이 제일 많이 죽어요.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세금 많이 떼서 하려고 집값 일부러 올렸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뭐 세금 낮춰라 하는 거 영끌들 죽으란 얘기예요. 서민들 죽여가지고 부자들 살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미국도 법인세 인상하고 있어요. 왜? 양극화 심해졌고 하층은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IT나 비대면 쪽으로 뜨고 있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세금 더 걷어가지고 더 풀어서 양극화를 줄이겠다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은 유독 1주택자들 죽는다. 다주택자들은 버틴다. 세금 많이 거두려고 집값 올린다. 세금 많이 거두려면요 집값 오르는 것보다 거래 활성화되는 게 좋고 보유세 얼마 걷는 것보다 거래 막 활성화 시켜가지고 취득세 양도세 걷는 게 훨씬 낫고 지금 걱정 없다 하고 있는데 올해 폭발하고 3년간 지속할 것이다. 예측이 나왔어요. 왜? 팬데믹 이후 투입한 재정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배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 지속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뭐 전문가라는 작자는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인플레이션 일어나니까 부동산 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돌아가고 있죠? 자산시장에 거품 끼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도구나 카우나 집 사고 있고 무리하게 이거 금리 조금만 오르면 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오면은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거품 끼고 특히 19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금 확보하고 있고 부자들은 떨어지면 잡으려고 그리고 영끌들한테 팔아 넘기고 있는데 영끌들은 서브프라임들이죠. 이들이 많이 사서 금리 올라가면은 서민들만 다 죽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정책들 들어가고 있는데 선동돼가지고 지금도 이런 기사 나오죠. 집값 계속 오르는데 영끌들이 샀으니까 오랐다. 이게 아니라 영끌들이 샀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안 샀으면은 이미 거품 거치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계속 부추겨서 영끌들 사게 만들어서 그들 돈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금리 조금만 올라가면 무너진다고. 왜 언론들을 제가 매번 까겠어요. 왜 언론 신뢰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낮냐.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코앞에 와 있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은 경기 활성화되면서 다시 금리 인상될 것이다. 파월도 지금 안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하고 있는데 딱히 더 대책은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릴 거야 하면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의 역설. 기대 인플레이션은 국고채 금리에서 물가 연동 금리를 뺀값이다. 연준이 국가 연동 국채의 유통 물량을 줄여 고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놓고 리스크와 우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역설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논쟁을 만들고 유도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연준이다. 근데 경제가 살아나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연준에서는 살아나길 바라죠. 그러니까 살아나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 높여놓고 더 이상 유동성 막 퍼부어서 하게 되면은 자산시장 거품 그렇게 끼게 되면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또 오죠. 그러니까 살아날 때까지 일단 저금리는 하되 더 이상 뭐 인플레이션 억누르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왜냐? 거품이 이렇게 많이 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집값 상승 현황, 정부에서 집값 띄웠다가 아니라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똑같죠. 어때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이상 거품이 끼고 있는데 억누르고 있다. 평균이 이 정도인데 억눌러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를 규제로 억눌러서 그나마 이 정도로 막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느니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들이. 왜? 규제 풀어달라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맨날 공급 이야기 하다가 이제 공급 푸니까 안 된다 하다가 심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매물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양도세 낮춰라. 그래야 투기 수요 유입되니까. 집값뿐만이 아니라 버핏 지수도 이만큼 올라갔죠. 버핏 지수가 뭐예요? GDP 나누기 시가총액. 얘는 실물 경기고 얘는 자산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대비 자산시장 거품이 심하다. 집값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네가 뭘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왜 네가 뭘 하냐 여기 와서 달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거기다 돈 넣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저놈이 위험성을 경고하네? 저기 한 명이라도 덜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덜 오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난리치는 거지. 무슨 블록체인 기술이 뭐 세계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비트코인이 뜨는 이유는 규제가 적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희소성 강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은 왜 떠요? 디지털 안전자산이라면서요. 그럼 비트코인만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도구나 카우나 그냥 코인 만들어서 다 뜨는 이유는 뭔데? 라하 코인 한 100개 발행해가지고 제가 막 100만원에 상장하면은 요것도 뜰 거니까 한 100억까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1년 2개월 만에 최대로 올랐고 특히 뭐가 많이 올랐어요? 식품. 그러니까 곡물 관세도 한시 철폐할 정도로. 왜? 의, 식, 주를 너무 오르는 걸 잡아야 돼요. 근데 의는 뭐 옷값 오른다고 해서 옷을 막 생산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계속 생산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잡아볼만 하죠. 주가 문제였는데 식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관세 낮춰가지고 너무 오르지 않게 억제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투기 심리가 미쳤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1000만원 정도 세계보다 웃돈부터요. 이게 미친 투기 심리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다는 건데 거기다가 너우니 떡상 재난지원금 사람들 소비 돌리라고 지금 해놨더니 이걸 코인에 넣고 있어요. 미쳤죠 지금 모든 자산에. 그랬을 때 한 번 양털 깎기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 투기 심리로 인해서 세계 가계부채가 4% 늘 때 우리나라는 28%포인트 늘었어요. 12년간. 왜? 다 리먼 이후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리먼 이후에도 계속 올렸으니까. 왜? 완화책 집값 올릴 거야. 내가 올려줄게.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 위험성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거 사다리 이야기하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 규제 완화라고 하고 있고 특히 여당에서 표 그거 몇 개 놀아놔서 뭐 야당이야 원래 기득권 측이라고 치지만 여당에서까지 그딴 얘기 나오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눌러가지고 인재 효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 정이 지금 갈리고 있죠. 과거 참여정부 때도 똑같이 갔죠. 당에서 국가고 뭐고 간에 민심 잡아가지고 표 몇 개 더 얻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선 근데 왜 그걸 안 풀어요? 풀면 안 되니까. 풀면 나라 망하니까. IMF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자, 거기에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1인 세대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1인 세대 중에서 한 60% 가까이가 월세고 자가 비율 20% 안팎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집값 올리는 수요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졌습니다. 갑자기 늘어났죠. 지금 3일째 600명 넘었는데 거리두기 3주간 유지하고 있죠. 문제는 그러면은 코로나가 다시 커졌으니까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기 침체니까 지금처럼 저금리 계속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 길어져서 자산시장 거품이 더 쌓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추기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유가나 이런 거 지금 조금 떨어져서 보합됐는데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끝이다. 그리고 이미 유가는 기존대로 거의 회복됐고 이제 실물 경기만 회복되면 되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일어나서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은 확산세가 커졌느냐? 아니죠. 미국은 뚝 떨어지고 나서 확산세가 요 정도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기는 침체되는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금리는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 여력은 더 떨어지는 거고 자산시장 박살 나는 거다 그럴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확진자가 퍼지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경기 침체까지 다시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진짜 아니한 마음으로 부동산 뭐 유튜버라든가 뭐 전문가란 작자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계속 우기고 있느냐. 결론. 지금 미국부터 강한 인플레이션 압박이죠.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고 유동성 회수, 테이퍼링 들어갈 수도 있더라.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미 연준이 방조하고 있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되었으니까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나와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다시 늘고 있죠. 여기까지는 자산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여기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 코로나 늘다가 다시 줄었는데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얘는 플러스 요소고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요거까지 하게 되면 진짜 위험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집값은 뭐 공급이 언제 들어오니까 언제까지는 더 오를 것이고 뭐 플러스 되더라도 가구수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부족하고 그럴 거면 주택 보급률은 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그냥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자산시장의 거품 어떻게 끼는지 이런 것 좀 본인들이 공부를 해보고 여기다 달아라. 그래도 지금 몰랐는데요 이딴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